정기 강연회 우리 센터잖아요. 식물결 아트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230석이지. 근데 지금 13명 신청하는 거지. 아, 19분. 그럼 이제 김창욱 TV는 없어지는 건데. 근데 이 순서를 보면 김창욱 TV 이거 계속 되려면 사실은 참여해 주시는 게 큰 참여 아니고 티켓 구매 하시면은 큰 힘이 되죠. 한 달에 저희가 김창욱 TV 강연회를 한 번 하는데 그 강남의 그 저기 서초역에 식물결 아트센터라고 그 온오프 믹스에서 신청 가능하시니까 한번 꼭 오세요. 나쁜 녀석들 보셨어요? 네. 영화 나쁜 녀석들 지금 상영 중인데 이제 제가 거기에 배우로 잠깐 나와요. 네? 너무 짧게 나왔다고요? 원래는 2씬을 찍었는데 길게 나온 한 씬이 통편집이 됐어요. 정말 감독님 나쁜 녀석들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올 안에 패키지라는 영화를 아마 또 개봉할 것 같아요.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역할은 그 조개구이집 사장님인데요. 어울리나요? 아, 어울려요. 네. 그리고 지금 막 영화가 막 엄청 밀려 있어요. 지금 승리호라는 그 영화를 이제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캐스팅이 마침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SF 영화에서 제가 그 배역은 뭐냐 했더니 외계인이라고 대사 없는 외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출연을 고민 중이거든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해요? 대사 없는 외계인인데요?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요 영화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오늘은 이제 숙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숙제. 저한테는 아주 오래된 숙제가 있어요. 마음에 되게 깊은 체증 같은 그런 제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오늘도 요즘은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말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상당히 민감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유튜브 댓글에 강연은 되게 밝아 보이시는데 눈이 슬퍼 보이시네요라는 말이었었어요. 이제 그 말들을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뭐 결혼했냐, 뭐 이혼했냐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고 눈이 되게 슬퍼 보인다. 왜 남들을 치료해 주면서 당신은 슬프냐? 당신이나 챙겨라. 막 그런 말들이 너무 화가 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를 넘어서 분노. 지가 뭔데 나한테? 어? 근데 그 화의 되게 본질의 그거는 뭐였냐면 들킨 것에 대한 당혹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숨기고 싶고 더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마지막으로 마주치고 싶지 않는 나의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실의 거울을 제 앞에 탁 갖다 댄 느낌인 거예요. 저도 얼추 그게 뭔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내면의 상처. 구체적으로요. 맞히면 돈 낼게요. 트라우마.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지금?
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의 핵심은 아버지라는 걸. 나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 아버지가 만드신 가정이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반복해서 돌아갔고 그 무서운 상황이 나는 겁나서 눈치를 많이 보기 시작했고 얼른 이 가정이라는 이름을 도망가고 싶고 근데 그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 문제의 근원인 아버지로부터 얼른 엄마를 남겨둔 채로 죄책감을 갖고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도 싫고 고향도 싫고 술도 싫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도 싫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요.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 다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다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닮은 것도 싫고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도 싫고 아버지가 되는 것도 싫고 왜냐하면 저는 보통 남자보다 어렸을 적부터 알았거든요. 나는 보통 남자보다 겁이 많다는 걸. 나는 보통 남자보다 눈물이 많고 나는 약한 남자라는 걸 어렸을부터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해병대를 간 거예요. 강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강해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해병대가 왜 우냐고 더 쳐맞았어요. 그럼 해병대 웃어야 돼요? 맞으면 이렇게 웃어야 돼요? 쳐맞는데? 자대 배치 받고 3일 만에 맞았는데 이유가 해병대가 왜 눈이 크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병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성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선택도 해봤어요. 강해지려고. 강해지고 싶어서.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호가 내가 어려서 아버지가 나 대학 시험 볼 때 어디에서 애를 데리고 왔어. 자기 아이라고. 근데 아버지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안 하더라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아버지를 팰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격투기를 하기 시작했어. 샌드백을 막 빡 치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 칠 수는 없으니까. 치면 순간 기분이 딱 좋아져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부터 계속 이걸 친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50 가까이가 됐는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걸 치다 보니까 관절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쳐야 되는데 관절이 나가니까 못 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는 거예요. 네가 이런 쪽 일을 하니까 나한테 뭐 해답을 좀 제시해 달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화날 때마다 아버지를 칠 수 없어서 샌드백을 쳤는데 그래서 격투기를 배웠는데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 50 가까이 돼서 관절이 나가버렸어요. 난 이제 분노를 이렇게 치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네? 용서를 한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했나? 전 격투기를 하지 않았어요. 도망쳤다고. 제 입으로 말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말하니까 더 비겁해 보이네요, 제가. 도망쳤어요. 최대한 멀리. 여러분은 그런 저랑 비슷한 상황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어요?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해가 안 되면요. 도망간다. 거 봐요. 다 나랑 비슷하잖아요. 에? 나랑 비슷하다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대에 공황 장애가 되게 많잖아요. 제 나름의 공황의 증세를 짧게 원인을 해석해 볼게요. 자, 초식 동물이에요. 사자가 오잖아요. 사슴 뭐 이렇게 호랑이가 와요. 진짜 긴박하면 뿔로 어떻게 해버려요? 받아버려요. 얼룩말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작은 초식 동물이에요. 받을 뿔도 없고 도망갈 다리도 약한 애들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그런 상황에 딱 처하거든요.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고 그만둘 수도 없고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직도 못하고 지금 직장에 재미있게 다니지도 못하겠고 죽고 싶지는 않은데 사는 것도 더럽게 재미없고 이 상황을 왕복하잖아요. 그러면 도망도 못 가고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새끼 사슴이나 이런 힘없는 초식 동물은요. 몸에서 순간 다량의 마취 물질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개거품 물고 스스로 눈깔 뒤집어져서 쓰러져 버린대요. 그럼 맹수가 안 먹는 거예요. 왜요? 죽은 줄 알고. 여러분도 화로만 먹는 아줌마들 있죠? 죽은 거 안 먹어. 사람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처럼 육식동물도 까다로운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 안 먹어요. 몸에서 냄새 나니까. 그러면 걔가 도망가잖아요. 그럼 그때 마취 물질이 깨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증세를 전 공황의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랑 행복하게 살 수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심장이 막 뛰다가 갑자기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지하철 같은 데 타고 싶지 않고 뭔가 폐쇄된 공간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얼른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면 가고 싶지 않고 심장이 막 뛰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도망가야 되는데 뭐 그냥 할 수 있는 게 도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먹었어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도움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돈 벌고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밝은 얘기를 하는데 눈이 슬퍼져요. 남 앞에 얼굴 보여주는 직업이 절대 하면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옷을 못 입는 게 아니에요. 못생긴 게 아니에요.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슬퍼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거나 우울해 보이거나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남 앞에서 얼굴 보여주면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이 효과가 제일 떨어지는 방식이에요. 근데 저도 그걸 안 거예요. 강사 일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면 피곤해 보이면 안 된다. 슬퍼 보이면 안 된다. 근데 저는 피곤하고 슬퍼 보인 거죠. 그러니까 강연 모니터를 안 한 거예요. 왜? 피곤하고 슬픈 나를 직면할 용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니터 할 때도 제 소리만 들어요. 그때 당시. 얼굴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근원의 강이 아버지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만 어떻게 여기를 접근할지를 아예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최대한 멀리 떠난 거였었어요. 근데 자꾸 그 문제가 내가 멀리 떠나서 사라져야 되는데 한국이 떠나서 한국에 그 문제가 있어서 외국으로 가서 그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데 외국에 갔는데도 이 문제가 계속 더 진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용기를 내서 숙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 7개월 전에. 그럼 어떻게 그 숙제를 할 것인가? 고민을 무척 많이 했죠. 그리고는 그걸 유튜브로 결정한 거예요. 아, 김창욱 TV로 그걸 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니 아버지랑 대화 본 적이 없죠?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귀가 한번 그러니까 아버지랑 제가 대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말해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제 말 들리시죠? 아버지 그냥 이렇게요. 난 태어나서 그걸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뭔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라 처음엔 아버지가 미웠다가 나중에는 아버지가 없음에 대한 엄청난 공이에요, 공. 그 비어 있는 것이 나의 슬픔에 자꾸 자양분을 주는 걸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실 테니 내가 근데 대한민국 제일 큰 병원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을 섭외를 해가지고 귀를 싹 검사를 받고 아버님은 70년 동안 안 들려서 수술은 안 됩니다. 보청기로도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럼 난 아들의 도리를 한 것이고 그때 내가 저 카메라에 대고 말을 해봐야지. 아버지, 내가 뭐라고 해봐야지. 내 안에 어떤 말이 있는지 모르는 그 말을 꼭 대면해야지. 그래서 나도 이 오래된 숙제를 일부는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건 어차피 저희 이제 김창욱 TV 팀이 있으니까, 감독님이 있으니까, 야, 그러면 이제 동생이니까 가서 하자. 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상업영화 감독님인데 이제 친구인 감독님이 이거 내용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와의 그런 너처럼 비슷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네가 먼저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하니 내가 너를 촬영하면서 나도 또 간접적으로 그 숙제를 할게 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걸 영화로 만들겠다고? 아, 근데 감독님 근데 이거 안 되는 건데 수술은 어차피 뻔하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 숙제를 하려는 그 과정이 중요하니까 하자. 그래서 상업영화는 엄청 큰 감독님이 돈도 많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되게 저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시작한 거예요. 3개월 전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부모님 막 오시기 싫다는 거를 싹 검사를 했네요. 근데 인공아우 수술을 하면 귀가 들릴 것 같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그래서 여러분처럼 박수를 엄마가 칠 줄 알았는데 표정이 엄청 어두워. 여러분 이 영화 나오면 꼭 봐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예상치를 다 벗어나 버려.
단순한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뭐 휴먼 다큐, 뭐 남편 귀들려서 행복해지고 그런 게 아니야. 웬만한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나게 복잡다단한 복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말했어요. 미리 작가님들하고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아, 전라도 분입니다. 사투리가 심하시고 욕도 많이 하세요. 다 사전 리서치했어요. 제주도 갔어요. 카메라, 영화용 카메라는 이거보다 훨씬 커요. 시네마용. 그런 카메라 막 3대 막 나머지 막 보조 카메라 4대 막. 엄마가 갑자기 표준말을 쓰기 시작하네요. 이게 전라도 말로 욕을 엄청 찰지게 했던 엄마인데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그것이요. 좀 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감독이 이제 따로 와가지고 촬영 끝나고 야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니네 엄마 욕 엄청 많이 하시고 전라도 사투리 쓴다고 그러는데 표준말 써버리고 아버지하고는 사이 좋고 야 이거 좀 뭐 하는 거야 창호가 이렇게 하면 영화 안 돼 지금 네가 얘기한 거랑 완전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지금 좀 뭐야 지금 뭐 진실되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작진들하고 회의를 한 거예요. 야 큰 카메라 치워야 되겠다. 핸드폰으로 찍자 핸드폰으로. 그래서 핸드폰을 엄마는 핸드폰이 촬영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에서 이렇게 하니까 엄마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는 소원이 뭐야? 하나 있어. 엄마는 딱 하나 있다잉. 뭔데 엄마? 혼자 살아보고 싶다. 너그 애비 없이 딱 한 달만. 아버지하고는 또 인터뷰 또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귀 들리면 누구 목소리 제일 먼저 듣고 싶으세요? 큰 누나가 미래거든요. 저희 미자 돌림이니까. 엄마를 부를 때 미래 엄마라고 불렀었어요. 미래 엄마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결혼할 때부터 안 들려갖고. 엄마 옆에 있다. 연병하네. 오살할 놈. 단순한 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귀 수술해가지고 뭐 가족이 사랑하고 뭐 대화하고 소통하고 뭐 그런 뻔한 장르의 1차적 그 영상물이 아니에요. 복잡다단해요 지금. 네. 수술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다 끝났어요. 이미 영화는 다 나왔어요. 근데 오늘 왜 이걸 강연으로 하냐면 만약에 배급이 되게 되면 그때쯤에 사람들한테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한테는 강연과는 차원이 다른 평생의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솔직히 그 시사 봤잖아요. 사실 저는 스크린에 걸리고 안 걸리고도 의미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냥 내가 이것을 한번 본 것으로 나는 내 인생의 내 부모와 최고의 추억이 될 만한 기록물을 숙제로 했다고 느꼈어요. 혹여나 방영이 안 되게 된다면 제가 따로 극장을 요즘은 렌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창옥 TV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공짜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근데 진짜 그 영화 나오면요. 진짜 제 강의는 추천 안 해도 저는 그 영화는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제 양심껏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영상물이에요.
제목이요? 들리나요? 들리나요? 죄송해요. 노래는 안 할게요.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아버지 들리냐고요? 그거 말해주면은 영화 안 보잖아요. 저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 아니에요. 텍사스에서 오신 선생님. 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You know what I'm saying? God bless you. 제가 그 숙제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왜 한다고 했지?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